우리 지역의 언어, 경남 방언에 대해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경남 말 모이라. 자, 오늘도 경남대 한국어문학과 김정대 명예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김정대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요. 제가 방송 마무리하면서 숙제를 드렸어요. 네. 그 경남 방언에서 두 가지 발음을 갖는다는 염생이와 얌생이, 여시와 야시와 관련된 말씀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렸는데 숙제하셨습니까? 네, 그 숙제를 받고 보니까 마치 많은 내용이라서 천만다행이라 싶었습니다. 네. 염생이, 얌생이와 같이 여와 야가 교체되는 말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말들에 대한 설명 또한 동일하고요. 여와 야가 교체되는 말들이 덜어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예부터 우선 들려주실까요? 네, 그 표준어 곁에에 대한 저태와 자태, 염소에 대한 염생이와 얌생이, 네. 그리고 여우에 대한 여시와 야시는 그 지난 시간에 언급이 되었죠. 네. 이런 예 말고도 옆구리 신체입니다. 옆구리에 네. 대한 옆구리와 약구리, 또 신체 그 겨드랑이에 대한 저트랑과 자트랑, 네. 숫자 8에 대한 여덟과 야달, 또 숫자 6에 대한 여서와 야서 등등이 이 현상과 관련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제 표준어로 말하면 곁에, 염소, 여우, 또 옆구리, 겨드랑, 여덟, 여섯 이런 어휘에서 여와 야의 교체가 일어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이런 현상이 왜 특이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냥 뭐 염생이의 여가 야로 바뀐 결과가 얌생이다. 또는 뭐 얌생이의 야가 요로 바뀌면 염생이다. 이렇게 말하면 편할 것 같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선 이런 현상이 특이하다는 점부터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예를 들어서 같은 여가 들어있는 하늘에 있는 그 별은 절대로 별과 별이 대립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며느리도 며느리와 며느리로 대립되는 방언이 우리나라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또 여자는 여자지 야자처럼 달리 발음되는 방언도 없고, 네. 그러니까 모든 여가 야로 교체되는 현상이 아닌데 그 일부 예에서만 그런 교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교체 현상이 특이하다는 겁니다. 네, 일부에서만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와 야자로 대립하지 않고 또 별도 별과 별처럼 대립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어떤 현상 때문에 염소가 염생이와 얌생이처럼 이게 대립하게 됐을까요? 네, 이 현상은 공부하다, 운동하다에 있는 그 하다가 중세 한국어 시기에는 아래아가 있는 아래하다였는데 네. 어떤 지역에서는 그것이 하다로 바뀌고 어떤 지역에서는 허다로 바뀌었다는 설명과 동일합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거죠. 네. 흔히 허다는 하다의 아가 어로 바뀐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표준어가 우리말의 기본이라는 발상에서 오는 편의적인 설명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도 그 하동 남해에서는 남해에서 그 발음하는 헌태가 한태에서 몸이 바뀐 결과다 이런 표현을 썼지만은 네. 그건 역시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곧 이어서 제가 아래아 하다에서 어떤 지역은 하다로 어떤 지역은 허다로 바뀐 결과라는 설명을 했었죠. 네,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뭐 염생이와 얌생이도 염생이가 기본형이고 거기서 바뀐 결과가 얌생이다. 이렇게 설명할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기본형에서 변한 결과가 하나는 염생이고 다른 하나는 얌생이다. 이런 설명이 가능하겠군요. 네. 아주 바르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서 예를 든 그런 어휘들은 그 뿌리에 아래 야를 갖고 있었던 말들입니다. 네. 아래 아는 우리에게 별로 부담 없이 다가오지만은 아래야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런 발음도 있나 하고 의아해 하실 겁니다. 네, 아래 야라는 발음이 이전 우리말에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래야가 존재했다는 증거는 그 문헌에도 그런 예가 있고 네. 방언에도 흔적을 남기고 있어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앞서 소개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뭐 지역적인 분포라든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더 부탁드릴까요? 네, 여와 야 차이는
경남에서 지리적인 분포가 꽤 분명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은 여계보다는 야계 사용지 좁다. 그리고 야계는 경남을 동서로 나누면은 동무 경남에 또 경남을 남북으로 나누면 남부 경남에 분포한다는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네. 먼저 그 곁에를 자태라고 하는 지역은 울산, 양산, 합천, 남해인데 네. 울산, 양산은 동부 경남이고 남해는 남부 경남입니다. 합천이 좀 특이한데 합천은 경북 방언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겁니다. 네. 다음으로 그 옆구리를 약구리라 하는 지역은 울산, 밀양, 김해, 부산 등 동부 경남이고 나머지 지역은 대체로 옆구리라고 합니다. 네. 겨드랑이에 대해서는 그 야계의 그 자트랑도 약구리 사용 지역과 매우 닮았습니다. 울산, 밀양, 김해, 부산에 이어서 양산이 추가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네. 결국 지금 말씀해 주신 그 곁에 옆구리, 또 겨드랑이에 해당하는 야계 방언이 대체로 동부 경남이란 말씀이시군요. 곁에가 약간 특이하긴 합니다만.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른 어휘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여우의 그 야시와 여시는 경남 중부를 중심으로 하여 동서로 나뉜다는 재미있는 현상이 발견됩니다. 네. 창녕, 함안, 창원을 기점으로 하여 그 동쪽 지역은 야시라 하고 합천, 의령, 진주, 고성, 거제를 기점으로 하여 그 서쪽 지역은 여시 또는 여수라 합니다. 네. 울산에서는 예수, 영우처럼 뭐 달리 발음되는 곳이 있기도 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염소의 경우도 동서 분할이 맞긴 하지만은 좀 특이합니다. 네. 거제, 창원, 의령, 진주, 합천 등 그 경남의 그 가운데 지역이 얌생이와 같은 야계이고 그 동쪽과 서쪽은 모두 염생이처럼 여계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그 여섯에 해당하는 경남 방언은 동서 분할이 아니라 남북 분할 현상을 보여 흥미롭다 하겠습니다. 남북 분할 현상을 보인다.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예, 그 여들을 야달이라고 발음하는 곳은 남해, 하동, 사천, 거제, 통영, 고성, 진주와 같은 남해안을 중심으로 하는 남부 경남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여섯을 야스라고 하는 곳은 거제 남해 지역입니다. 야달하고 여서는 야스는 야달하고 야스입니다. 바다의 인근에 있는 그 전라남도 그 방언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참 같은 경남 안에서도 그 지역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흥미로운 우리 지역의 말 오늘도 알아봤습니다. 자, 경남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김정대 명예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